네, 반갑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건강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좀 필요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조정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번 주 만기일과 명절 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금융투자가 예상했던 대로 차익 매도를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눌리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방어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수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일단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런 조심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보다 금융투자의 매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주, 우선주 할 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강세 보였고요. 장중에는 5% 넘게 상승했었는데 마감에는 4.85네요. 뭐 4.85나 5%나 뭐 그게 그거지만 아무튼 강세 국면 유지하고 있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이제 금융주나 또는 기아차 뭐 등등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매도를 통해서 주가 약간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약세 마감을 좀 보였고, 현대차 홀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꼬리는 좀 달아줬습니다. 이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죠? 나쁘진 않은데 대신에 이제 받아주는 움직임 없이 치고 올라간 모습이고, 현대차가 지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흐름을 이렇게 조금 받아준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오늘 또 떨어졌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일단 올라오면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외의 종목군들도 중성주들은 열심히 또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낙폭 자체가 아침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죠. 제가 아침에 한 5% 빠졌다. 그런데 오후 마감 때쯤 보니까 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 모비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아침 시점에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 3.4% 빠졌었는데 마감은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주가도 반등을 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2분봉을 살펴보게 되면 분봉 상황에서 일단 지지선 확보가 됐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올라갔고요. 마지막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매도가 조금 더 강세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로 전환되는 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뭐 이렇게 잘 눌리고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겠죠. 뭐 낙폭이 크지 않으면 일단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바로 반등 나간다기보다도 조금 떨어지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런 모습이 조금은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코스닥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전지 쪽에서의 부담감이 계속 잡혀 있겠죠. 2월 7일날 어떻게 나올 것인가, 떨고 있니, 뭐 이런 형태의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형주들의 어떤 분위기나 시장 전체가 눌리는 상황이게 되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상황은 썩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1780억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금융투자에서 1조 원 가까이 팔아먹습니다. 이 정도 팔아먹게 되면은 사실은 견디기가 힘들죠. 아무리 외국인 매수가 잘 들어오고 단단하게 받쳐준다고 하더라도요, 금융투자가 이렇게 쏟아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 부분은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차익 매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생겨먹은 놈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죠. 외국인과 연기금은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해소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더 밀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오늘 하락의 주범은 금융투자, 다 나와 혼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2% 하락이 됐고요. 그래도 양봉입니다. 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네, 골든크로스 나온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하이닉스가 좀 떨어졌는데 이건 이제 내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이 더 이어진 다음에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상승까지 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차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일단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돌파가 되는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급이 자동차가 쏠리는 모습들, 그러면서 약간 찬밥 신세 이런 것들 좀 겪고는 있는데 자동차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50조 원을 시총 돌파를 하면서 지금 23만 9,500원 신고가 찍었었고요. 23만 8천원에 막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뭐 기아나 이런 종목들은 주가 좀 내려간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대차 쪽으로 더 많은 물량이 쏠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 주가를 12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기아가 오늘 12만 1,300원 찍었었죠. 그 정도 잡혔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30만원대 이상까지 제가 보고 있거든요. 32만원에서 4만원 그 정도 보고 있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34만원으로 잡은 증권사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아가 자꾸 현대차를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열받는 부분 좀 있을 수 있어요. 야 뭐야 그러면서 내가 대장인데 그러고 올라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차 우선주들도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갔습니다. 현대차 EUP도 거의 개별주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것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현대차 쪽에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기아차는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비중이 그게 많지는 않았지만 현대차나 현대차 EUP는 비중이 제법 많은 편이라서 또 여기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KB금융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데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SDI,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약세로 전환됐지만 LG화학과 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플러스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볼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은행주들이 좀 낙폭을 크게 보였는데 그래도 꼬리를 좀 달아준 모습이었어요. 신한지주는 아까 9%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그 부분 다시 받아준 모습이 좀 있었고요. 어느 정도는 진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 혼자 한 6% 정도 떨어졌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 형태고요. 에코프로모티가 조금 많이 떨어진 모습이네요. 6%대 하락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도 다 대부분이 하락 전환이 되어 있어서 오늘 어떻게 따지고 보면 계좌가 좀 이상한데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보면은 계좌가 좀 이상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계좌를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저는 올랐더라고요. 네, 어제 지난 주말 대비해서 오히려 올랐어요. 이게 현대차의 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좌가 오히려 플러스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이따가 보자고요. 자, 코스닥 쪽 한번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둘 다 마이너스 전환됐죠. 이거 실적 나오게 되면 더 밀릴 수도 있고요. 약간 불안한 감이 좀 있습니다.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HLB는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알테오자는 하락세가 진행됐고요. 신상 델타테크가 10만원을 돌파하고 넘어가면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3000% 정도 나와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네요. 이거는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3,300원에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뭐 더 볼만한 것도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은 네 뭐 비중은 많지 않아요. 몇 주 없기 때문에 요거 그냥 가지고 가면서 어디까지 가나 뭐 구경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과거에 네 저하고 같이 3,300원대 매수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월급 종목이에요. 아시죠? 3,300원대 매수하신 분 이거 되게 옛날 일이지만 여기 2020년도란 말이에요. 요때 매수하신 분들이 아직도 혹시 들고 계신다라면 아우 대박. 네 진짜 이건 대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많이 밀린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또 올라간 것도 없었기 때문에 또 매도가 나온 종목군들 하락한 종목이 또 더 우세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다지 내세울 만한 부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등락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960개 아침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은 591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하락 종목이 960개. 거래소 쪽 보시면 하락 종목은 460개, 상승 종목은 437개. 상승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팽팽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단은 맞는 패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락 종목의 숫자 다 합쳐도 네, 한 1,400개?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상승 종목의 숫자도 거의 네, 지금 보니까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네, 차이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횡보, 보합 이런 정도 수준이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상승 종목 볼게요. 앞타모 사이언스, 상한가, CCS, 헬릭스미스, 솔고바이오, 현대힘스, 신성 ST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KIB 플러그 에너지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밀려 내려온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살짝 상한가는 풀렸네요. 급락 이후에 급등하는 패턴들, 이제 저점대 지지에서 반등 나가는 모습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재미삼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급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재미삼아서 하는 패턴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가 화성 RNA랑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뭐 흐름은 네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10% 이상 상승한 종목의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26개 정도, 9%까지 합쳐더라도 2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상승 종목의 숫자는 많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보면은요, 2.45, 아침보다 나아졌죠. 아침에 1.7%밖에 안 됐는데 조금 올라오면서 2.45%로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근데 하락 종목의 포지션이 더 클 것 같긴 하죠. 하락 종목 볼게요. 크루셜텍 32%, QRT, 젠백스, 링크가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 금요일날 저희는 팔아먹었고 아침에도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야 이거는 이렇게 빠지면은 재미없네요. 유진테크도 하락세, 코세스 하락세 이런 거 다 매도 사인 드린 거죠. 네, 오가닉 티 코스메틱 이것도 이거는 네 뭐 할 수가 없겠다 그죠? 이런 거 설마 사시는 분 안 계시겠죠? 시총 186억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야 동전주다 그러면서 독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거 제주반도체도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센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조정이 좀 나와 있고요. 13위권으로 해서 레이저셀이 10% 하락이 되어 있고요. 9%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0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9%대까지 제법 많은 하락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보시고요. 낙폭을 보시면 3.0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7 정도 오늘 잡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패턴들은 상승 종목 수도 많았지만 하락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계좌는 결국에는 마이너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굳이 따지고 들어가서 본다라면은 종목을 어떤 걸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플러스나 마이너스겠죠. 저는 오늘 계좌가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예요. 좋군요. 네. 자, 수급 동향 살펴볼게요.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현대차 순매수가 가장 많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무려 3,600억을 팔아먹었는데 누가 이게 팔아먹은 거야? 봤더니 금융투자가 3,000억을 팔아버립니다. 하이닉스도 780억. 무지하게 많이 팔았죠. 지금 보시면은 고점인 종목들 대형주도 위주로 다 팔았는데 자동차는 팔지 않았고요. 기아만 좀 팔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등등등 주가 변동폭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갔고요. 매수 포인트는 고버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하락 쪽에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좀 이 와중에도 사들였네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 차익 매도가 나온 종목군들은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방어 물량이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요.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으로 끝났네요. 네. 하이닉스, 신성, 델타테크 뭐 등등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즉 삼성전자를 때리고 들어간 거가 훨씬 더 2배 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전차군단 쪽 매수는 잘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될 수가 있고요. 네이버, 기아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거죠. 네. 은행주 그 다음에 기아차 팔고요. KB금융 이런 거 팔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인데 우리 일단은 외국인들하고 같이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걔네가 파는 거 팔고 사는 거 사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액션 취하셔도 별 문제가 없겠죠. 자, 아무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일단은 얘네들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될 건 없겠고요. 전차군단 특히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매수는 꾸준하게 들어와 있고 현대차에 더 집중해서 들어온 모습이 조금 특징적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차익 매도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다만 그 조정의 깊이가 깊냐 아니면 얕으냐 그걸 가지고서 이제 향후 대응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매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네 천천히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번 주 조정을 예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들에 대해서는 딱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거나 조정이 다 크느냐 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이 횡보 2550포인트 이상권에서 횡보만 잘 만들어준다면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 무방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오늘 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 포인트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저녁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